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계절 중 가을을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계절의 중년이라고 하는 가을은 깊고 멋스럽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피부처럼 건조하지 30대 중반부터 시작된다는 노화 가을의 낭만처럼 중년의 숙성된 마음은 좋아하지만 신체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아쉽습니다. 여름 내 싱싱했던 잎사귀가 바삭하게 말라 색이 바르는 것처럼 인생의 중반에 들어서면 촉촉하던 피부는 메마르고 거칠어집니다. 거기다 눈도 뻑뻑해지고 식음료 포장지에 표기된 영양 성분이 나 가전제품 설명서의 작은 글씨가 읽기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원인, 물을 몸 안팎의 불쾌 증상과 노화 현상은 세포가 건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고혈압과는 피부 트러블, 우울증과 치매 같은 노화 증상과 질병들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고 세포의 수분 흡수력이 되찾아 노화를 늦추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강서적은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 지은이 이시알라 미 옮기는 유네인 발행은 전나무 숲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중년 노년들이 꼭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마른 가지에 물이 오르면 다시 잎이 돋고 꽃이 피듯 중년이 넘어도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황혼의 청춘을 오래도록 만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지킬 수 있는 소소한 원칙들입니다. 꼭 실천하셔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했듯이 노화란 우리 몸이 차츰 건조해지는 현상이다. 지금 가지에서 딴 싱싱한 사과도 시간이 지날수록 껍질부터 말라 쭈글쭈글해지다가 결국 속까지 상한다. 인간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촉촉하고 윤기 나던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메마르고 거칠어진다. 눈도 뻑뻑해지고 손끝에 물기 말라 책장을 넘길 때면 손끝에 침을 묻히게 된다. 또 음식을 삼키다 목에 걸려 사례가 걸릴 때도 많다. 이게 다 몸속 세포가 건조해졌다는 증거다. 그뿐만이 아니다. 비만 오면 허리나 무릎이 아파온다. 또 유독 배와 턱에 군살이 붙는다. 기억력도 떨어져서 말하려는 단어가 입 안에서만 맴돌 뿐 도무지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런 현상도 내 장과 관절뼈, 심지어 뇌에 이르기까지의 세포가 건조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로 유아기 몸무게 70%나 차지하던 수분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여 성년기에는 60%, 노년기에는 5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몸이 더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노화나 건조 현상은 20대를 넘으면 누구나 겪는다. 흔히 생각하듯 중년기나 노년기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생활 환경도 현대인의 몸을 건조하게 만드는데 한몫 한다. 지나친 냉난방 탓에 1년 내내 건조하게 지내다 보니 가습기 없이는 겨울 나기가 힘들 정도로 목욕 방식도 달라져서 욕조에 물을 받아 느긋하게 몸을 담기보다는 후다닥 샤워로 끝낼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몸을 충분히 덮이지 못해 냉이 쉽게 생긴다. 몸이 차면 세포의 건조 상태가 더 악화된다. 이 같은 문제는 식생활에서 더 찾을 수 있다.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 빵과 우유, 평소에 즐겨 먹는 열대 과일, 습관처럼 마시는 녹차는 모두 우리 몸을 차게 만든다. 이렇듯 자신도 모르게 몸을 차게 만들어서 세포의 건조를 부추며 사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생활 습관을 고쳐 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으면 내장 기능이 활발해지고 피부도 촉촉해지며 노화도 느리게 진행된다. 주변을 보더라도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몸에 늘 온기가 돌고 피부에도 윤기가 있다. 내장이나 뼈 혈관의 세포가 건조해진 것 모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 생활 습관, 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혈관의 내의 피, 세포나 췌장에
베타 세포 같은 우리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해진 결과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질환들이다. 또한 치매를 불리는 인지증을 뇌세포가 건조해 쪼그라들면서 나타나는 질병이다. 특히 여성은 몸속 건조증을 치료하면 자금과 난소 기능이 활발, 해저 부종이 심한 체중 증가, 부인과 질환, 갱년기 장애 등 빨리 극복할 수 있다. 세포 모습으로 몸의 건조를 막는 것은 어렵거나 특별하지 않다. 시사와 목욕을 비롯한 평소의 사소한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면 지금 내 몸에 일어난 질병과 불쾌한 증상을 완화하고 노화를 낮추어 젊고 건강한 몸과 뇌로 바꿀 수 있다. 당신이 겪고 있을 몸의 건조 증상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이 건조해지는 것들. 피부가 당기고 거칠어져서 자꾸 신경이 쓰이고 손가락 끝도 말라 책장을 넘길 때면 나도 모르게 침을 묻히게 된다. 그런데 건조 증상이 피부와 같은 몸의 겉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음식의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아서 사례가 될 때도 많다. 특히 침분비량이 적은 노인들에게 자주 있는 일인데 심한 경우에는 떡 같은 것이 목에 걸려 숨지는 일까지 일어난다. 몸이 건조해서 나타나는 노화 증상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요즘 들어 뭘 좀 먹기만 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술 마신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숙취를 고생한다. 눈에 띄게 뱃살이 찌기 시작하고 머리카락이 힘이 없이 푸석하다 탈모로 머리숱이 부쩍 줄었다. 날씬하던 종아리가 푸푸하고 굵어졌다. 이 같은 노화 현상의 원인은 다름 아닌 세포 건조에 있다. 생선을 말리면 수분이 날아가 껍질이 쭈글쭈글해지는데 이것은 우리 피부의 주름이 늘어난 상태에 해당한다. 나무가 시들면 속이 비는 것은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리와 같다. 줄기를 자른 꽃은 시간이 지나면 생기를 잃고 바싹 말라. 더는 물기를 빨아들이지 못하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세포가 메말라 우리 몸이 수분을 흡수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건조 현상을 그대로 두었다. 간은 언제 내 몸이 건어물이나 드라이 플라워처럼 될지 모르는 일이다. 혹 여러분도 다음과 같은 몸의 건조 증상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는지 체크해 보길 바란다. 평소에 목이 자주 바른다. 비만 오면 몸 여기저기서 불쾌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유 없이 땀을 많이 흘린다. 유독 하체가 뚱뚱하다 등의 증상은 세포가 건조해 노화가 진행됐다는 증거다. 뇌 노화 역시 뇌세포의 건조는 위축이 원인이다. 뇌가 노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 뇌세포의 건조를 막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하체의 근육을 자주 사용하면 뇌로 가는 수분의 공급이 활발해짐으로 인지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허리나 무릎의 통증, 다리의 부종, 정력 감퇴 같은 하체와 관련된 이상이 나타날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신기능의 저하는 세포의 건조와 노화로 이어진다. 메마른 세포의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게 하려면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룬 물을 마셔야 한다.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매실, 간장 같은 항로 효과가 있는 음료를 이용하면 좋다. 과도한 물 섭취는 소독을 일으킨다. 수분 섭취에 대한 그릇된 상식 때문에 다음과 같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많다. 몸을 촉촉하고 생기 있게 하려고 매일 생수를 2리터 정도 마신다. 상쾌하게 잠을 깨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한 잔 마신다. 물이나 녹차를 병에 담아 가지고 다니면서 마신다. 이런 방법으로 수분을 섭취하면 오히려 노화를 재촉하고 된다. 몸의 건조가 노화에 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저 물만 마셔 된다고 해서 물이 세포까지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점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 몸을 젊고 생기 있게 하는 수분은 세포 속 수분이라는 얘기를 앞에서도 했다. 반면 소독을 일으키는 수분은 세포와 세포 차이나 위장 등 있을 필요가 없는 곳에 있는 수분, 즉 세포액이다.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한 몸을 만들려고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물이 직접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포 외만 늘어나 수족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세포가 메마르고 하체 비만이 되면 노화 증상이 심해진다. 나이가 들어 몸속에 절대적인 수분량이 줄었다. 또 세포의 수분이 충분하면 젊고 아름다운 몸을 유지할 수 있다. 염분 섭취를 제한하면 노화가 빨라진다. 염분 섭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많긴 많은 모양이다. 요즘 마트의 식품 진열대를 보면 절염된 장이나 절염 간장 무형 버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라면이나 찌개를 먹을 때는 짠 국물은 남기고 젓갈이 나 장아찌 반찬은 멀찌감치 밀쳐놓는다. 자만 고등어 도 자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사지 않는다. 저 음식에 길들기 위한 노력이 정말 눈물 겨울 정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를 맑게 하려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거나 고혈압을 염려해 무조건 싱겁게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전보다 염분 섭취량이 상당히 줄었어 고혈압 환자 수는 점점 더 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또 뇌졸중 환자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뇌혈관에 혈전이 생겨 일어나는 뇌경색 환자는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암이나 심근경색, 당뇨병, 류머티즘 등의 질병은 연구를 제한하기 전보다도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 과연 염분 모든 질병의 주범으로 몰아가도 괜찮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 연고는 원래 몸속에서 수분과 함께 기능한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눈물이며 땀, 콧물, 혈액이 모두 짜다는 사실로 이를 알 수 있다. 미네랄이 몸에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염분 수분과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염분만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양의학에서는 몸속에 남아있는 과도한 수분이 고혈압이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수분이 많아 붉어진 다량의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려면 심장은 강한 압력으로 박동을 해야 한다. 그러니 혈관 내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몸속에 염분이 몸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염분과 함께 기능하는 수분이 몸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과도한 염분 제한은 노화를 향한 전력질주나 다름없다. 피부 보습제는 세포 건조를 해소하지 못한다. 겨울이 되고 피부가 건조해지면 얼굴이 당기고 피부에 흰 가루 같은 각질이 일어난다. 발 뒤꿈치도 갈라지고 거칠어져서 걸핏하면 스타킹 홀이 나간다. 심할 때는 밤마다 몸 여기저기가 가려워서 잠을 설치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목욕을 마치면 얼른 보습크림부터 챙겨 바르고 틈만 나면 얼굴에 생수나 화장수를 뿌린다. 피부 건조가 심해 주름이 나 잡기가 생길까봐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콜라겐을 약 먹듯이 복용하는 사람도 있다. 덩달아 화장품 회사들도 보습 기능을 앞세운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피부 보습에 온갖 정성을 들이면서 혹시라도 화장이 지워질까봐 땀 흘리는 것을 꺼려하거나 땀 냄새가 신경 쓰여 땀 분비를 억제하는 약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모순 때문에 피부 노화, 피부 세포의 수분 보유를 높여라. 노인이라도 건강한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피부가 매끄럽고 윤기 있다. 반대로 20대 여성 가운데도 피부가 거칠고 메마른 이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보습에 좋다는 로션이며 크림 등을 2중 3중 겹쳐 바르고 보기에도 부담스러운 두터운 화장으로 맨 얼굴을 감추는 사람들이 있다. 촉촉한 피부를 위해 나름 애를 썼는데도 그마저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느긋하게 욕조물에 몸을 담그고 사우나에서 기분 좋게 땀을 흘리고 났을 때 모습을 한번 떠올려보자. 분명히 몸 밖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는데도 웬일인지 피부는 촉촉하고 매끈하게 푸분석하던 얼굴은 붓기가 빠져 탄력이 생기고 턱선도 날렸다. 이처럼 목욕 등으로 몸이 따뜻해지면 우리 몸에서 수분 조절을 주관하는 신장도 따뜻해진다. 그 결과 신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신속하게 배출된다. 이와 같은 피부 본연의 힘이 발휘되도록 한다면 인위적인 보습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체온이 올라가면 세포 노화를 막는다. 그 방법에는 워킹으로도 부담 없이 체온을 올릴 수 있다. 걷는 것은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주로 하체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체온이 오르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져서 소멸량이 많아진다. 다시 말해 걷기만 해도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해서 노화를 늦출 수가 있다. 하루 1만 보 이상 걸으면 동맥 평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스쿼트는 워킹과 마찬가지로 주로 하체에 근육을 사용하여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다. 제 자리에 있어서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일어서는 그런 동작을 반복하면 근육이 단련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 체온이 오른다. 30년간 시달린 유통을 스쿼트로 이겨낸 남성 환자가 있다. 피자의 병원을 찾았을 때 그는 다리가 가는 체형의 진통주사도 듣지 않을 만큼 통증이 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스쿼트를 시작해 차츰 횟수를 늘려나갔다. 이렇게 1년간 꾸준히 계속했더니 하루에 150회 이상은 거뜬히 할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3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허리 통증은 말끔히 사라졌다. 필자가 진찰한 당뇨병 환자들은 대개 상체에 비해 하체가 빈약한 편이었다. 하체가 빈약하면 그만큼 근육에서 소비되는 당분의 양도 감소하기 때문에 당분이 혈액에 그대로 남아 당뇨병이 되기가 쉽다. 따라서 혈당치를 낮춰서 당뇨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하체의 근육을 단련해야 한다. 평소에는 다음과 같은 건강식이 법과 생활습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볶음이나 오원, 간장 조림, 미역 된장국 등을 매일 먹는다. 양파의 글로 쿠키는 성분이 혈당 수치를 낮추고 미역의 풍부한 식기섬유가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 간장은 몸을 따뜻하게 해서 당분의 연소를 덮는다. 상사 이론에 따르면 하체를 튼튼히 하는 데는 뿌리 채소가 좋은데 그 중에서 특히 마가 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평소에 1분에 70에서 80m 정도의 속도로 매일 20분 이상 걷는다. 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거나 장시간 운전을 했을 때 근육이 필요해서 오는 유통 또는 척추 변형으로 인한 유통, 변형성, 무릎 관절증 같은 만성화된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는 몸을 덮이고 쇠약해진 근력을 단련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심장과 소장은 우리 몸에서 암이 생기지 않는 부위이다. 뒤장에도 암이 잘 생기지 않는다.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라. 쉴 새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혈을 발산한다. 장은 혈액의 저장소로 혈관이 많아 암차 색을 띠며 온도가 높다. 소장은 음식물의 영양분을 소화 흡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동 운동을 하므로 역시 온도가 높다. 39.6도의 열에 암세포가 참여한다는 연구 결과나 말라리아에 걸려 고열이 난 뒤에 암세포가 사라진 사례를 보더라도 암이 열에 약한 데다 몸이 차고 건조할 때 생기기 쉽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따라서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몸을 덮이고 몸속에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여 세포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육류나 달걀, 우유, 버터 등으로 대표되는 서구식 식사를 즐기게 된 이후로 폐암이나 대장암, 유방암 같은 서구형 암은 물론이고 전체 암 환자도 늘어났다. 암을 예방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한식을 중심으로 먹고 식사도 평소 먹던 양의 60에서 70% 정도로 줄여야 한다. 피부세포의 수분 보유율 높이는 데는 마토라노프라, 미역 생장, 말버섯꿀 해산 관자 조림 무조림 가자 미에살을 발라 내 국물과 함께 그릇에 담가식히면 생선의 젤라틴 성분이 굳어목 같은 상태가 된다. 겉은 미끈거리고 끈적거리는 식품이 좋다. 이들 식품에 들어있는 점액 성분인 루틴이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식품을 자주 먹으면 세포의 수분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되므로 피부의 건조 증상도 차츰 좋아질 것이다. 피부 세포를 촉촉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피부를 젊고 생기 있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지금보다 10살은 더 어려 보이는 세포 보습 생활법은 항로 음료로 온몸의 건조를 막는 데 있다.
약으로 몸의 건조를 치료하거나 노화를 막을 수는 없다. 노화를 늦추는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신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조를 막는 항로와 음료는 신기능을 촉진하여 피부와 내장, 뼈, 모발 뇌에 이르기까지 온몸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막는 효과가 뛰어나다. 이르면 처음 마신 날부터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당근, 사과, 소금, 주스는 신기능을 강화하여 세포의 건조를 막는 대표적인 항로와 음료다. 만드는 방법은 당근 2개에 사과 1개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그대로 믹서기 갈아 즙을 짜낸다. 사과와 당근의 껍질은 되도록 깎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짜낸 즙에 소금을 적당량 넣고 잘 섞어 쉽다. 천천히 마신다. 동양의학의 상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하체는 식물의 뿌리의 상체는 땅 위로 나와 있는 잎이나 줄기꽃에 해당한다. 따라서 하체에 있는 신을 강하게 하는 데는 식물의 뿌리가 효과가 있다. 인삼이나 오가피같이 뿌리를 악용하는 생각은 대개 큰 병으로 몹이 쇠약해진 신체 회복을 돕거나 화약 체질 노쇠를 개선하는 데 쓰인다. 식품 중에서는 뿌리 채소가 신기능을 강화하는 데 좋다. 신은 신장과 생식기, 비뇨기를 포함한다. 신기능이 활발해지면 몸에서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와 몸 상태가 좋아지고 노화 현상이 감소한다. 특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난색을 띠는 당근은 과도한 수분으로 인해 몸이 찬 사람에게 아주 좋다. 과일 중에서 사과는 원산지가 북쪽 지방이고 색도 불어 몸을 차게 할 염려가 없다. 당근과 사과에 소금을 더하면 앞서 설명한 대로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더 효율적인 세포의 수분을 공급할 수 있다. 당근, 사과, 소금, 주소의 효과는 이미 서양의학에서도 검증된 바 있다. 30여 년 전에 필자는 난치성 치료로 유명한 스위스 취의 베너 병원에서 자연요법을 공부한 적이 있다. 이 병원은 1879년에 개원 이래 육류와 달걀, 우유 같은 동물성 식품 대신 통일빵이나 채소, 절임, 식품, 꿀 등의 자연식품과 다양한 물리 요법을 이용해 난치성 질환을 치료해왔는데 특히 아침마다 마시는 당근, 사과 주스가 식이 요법의 중심 메뉴였다. 당시 원장으로 있던 플러시 박사는 당근, 사과 뉴스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130여 가지나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당근은 채소 중에서 미네랄 함량이 으뜸이고 사과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 게다가 당근을 사과와 함께 갈아 마시면 당근 특유의 향이 약해져 영양뿐만 아니라 맛도 한결 좋아진다. 병원에서 당근 사과 주스의 효과를 알게 된 필자는 지금까지 날마다 아침 식사 대신 마시고 있다. 맛도 좋지만 평소에 잤던 설사가 멈추고 바쁘게 일하면서도 늘 활기차고 피부도 건강한 걸 보면 당근, 사과, 뉴스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당근 사과 주스는 물량에 영양소가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균형을 이룬 음료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마신 후에 속이 메스걸거나 몸이 차가워질 수도 있다. 필자는 임상 경험을 통해서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고여 세포가 건조할수록 그와 같은 반응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몸속에 생긴 무엉덩이가 당근, 사과, 주스 흡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소금을 넣어 세포의 수분 흡수력이 높였다. 이런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당근, 사과, 소금 주스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어느 쪽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신기능을 강화하여 노화를 막는 효과가 뛰어난 음료다. 노화 식사, 법으로 배설 능력을 높인다. 몸이 건조해지지 않게 해서 노화를 낮추려면 신으로 가는 혈류를 좋게 해서 배설 능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당근, 사과, 소금, 주스나 생강, 홍차 같은 음료 외에도 항노화 작용을 하는 식품을 평소에 꾸준히 먹어야 한다. 동양의학에서 자주 쓰는 120가지 처방의 70에서 80%는 생강이 들어간다. 생강은 혈액순환과 이어 작용을 촉진하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랑 작용을 한다. 생강의 주된 효능은 다음과 같다. 몸을 덮어서 땀을 내고 혈액과 체액의 흐름을 좋게 한다.
소변이 잘 나오게 해서 몸속에 과도한 수분을 배출한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55세의 김정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키 155cm에 63kg이었을 만큼 살이 쪘었고 계단도 오르내리지 못할 만큼 오른쪽 무릎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세포 보습을 실천한 지 일주일 만에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더니 2달 만에 5kg이 줄고 반년이 더 지나자 처음보다 무려 10kg이나 줄었어요. 그리고 무릎 통증도 많이 나아졌죠. 이젠 날아다닐 것 같아요. 62세의 최선근 씨는 40 넘어서부터 몸무게가 10kg 가까이 들더니 혈압까지 올라서 170까지 올랐어요. 혈압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는 안정되지만 어쩌다 한 번이라도 걸으면 다시 혈압이 올랐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세포 모습을 실천하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살이 빠지고 두뇌 회전도 빨라졌어요. 이젠 일 열심히 하면서 아주 가뿐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중년을 넘기면 젊은이들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하며 나의 나이들을 한탄하는 것은 매우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행동입니다. 나는 내 나이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게 그 모습을 유지하면 됩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 속에서 차이를 두고 싶다면 이왕 늙어가는 거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지요. 일상의 사소한 노력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건강식이 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배출되어 건조했던 몸이 촉촉해지고 노화의 속도도 늦어질 것입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건강이라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이제라도 세포 보습을 시작하자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더 유익한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책 전문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물을 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